너는 우리 친손자가 아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가 손자에게 던진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흔들렸다. 30년 전 병원에서 바뀐 아이. 그리고 그 비밀을 혼자 감춘 시어머니. 그녀는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던 걸까? 1장. 의문의 유전자 검사 결과. 이야기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다. 주인공 백란이는 요즘 들어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진 남편을 돌보다가 아들 이선규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 나랑 희수가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 며느리 강희수는 임신 준비를 하며 남편과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검사 결과에서 엄마랑 나랑 목의 혈통이 안 맞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니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2장. 30년 전 병원에서의 선택. 30년 전 한밤중에 신생아실. 간호사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병원에는 갓 태어난 신생아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병상에 누운 산모들은 출산의 고통에서 막 벗어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라니는 해산의 고통 속에서도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와 보여주며 말했다. 아드님이십니다. 건강해 보이네요. 하지만 몇 시간 후 병원 측에서는 조용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이들의 신생아 팔찌가 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간호사의 단순 실수인 줄 알았으나 간호사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직감했다. 이거 아기들이 바뀐 것 같은데 얼른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오혜순 당시 42세이었다. 혜순은 우연히 간호사들의 대화를 엿듣고 병원의 조치를 가로막았다. 바꿀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키워.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던 걸까? 혜순의 숨겨진 속내. 혜순의 속내는 복잡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아픔을 겪은 적이 있었다. 그녀의 친딸은 약한 체질을 타고났고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잦았다. 그리고 딸이 나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을 때 혜수는 큰 고민에 빠졌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녀는 병원에서 바뀐 아이를 보고 결심했다. 자신의 손자 대신 더 건강해 보이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녀는 병원 측에 아무것도 알리지 말라고 했다. 이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그녀는 당당하게 며느리 라니에게 아이를 안겨주었다. 우리 손자야. 건강하고 씩씩하게 키우자. 라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의심과 불안의 시작. 아들 선규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난 후 라니는 고민 끝에 오래된 서류들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 병원에서 받은 출생 기록과 혜순이 몰래 숨겨놨던 아기 신분증을 발견했다. 설마 정말? 라니는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어쩐지 시어머니 혜순이 평생 손자에게 유독 애정을 쏟았던 이유. 그리고 언젠가 선규가 가족의 얼굴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이유. 혜순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선규가 정말 우리 아들 맞나요? 그 순간 혜순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도 이제 알 때가 됐구나. 초인종을 울린 남자. 라니는 아들 선규가 이 사실을 알까 두려웠다. 그러나 혜수는 단호했다. 아직은 말하지 마. 아이가 충격받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규도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라니가 어딘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던 것이다.
어느 날 선규가 직접 질문을 던졌다. 엄마, 나 엄마 친아들 맞아? 라니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려 했다. 하지만 아들의 눈을 보자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혜순이 등장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라니와 선규는 혜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한 남자였다. 그 남자는 30년 전 병원에서 바뀌었던 진짜 아들이었다. 진짜 아들의 등장. 라니와 선규가 얼어붙은 채 문을 바라보았다. 초인종을 누른 남자는 낯선 청년이었다. 키가 크고 선규와 어딘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 여기 계신 백란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라니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혜수는 뒤에서 굳어버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바로 라니가 30년 전 병원에서 낳은 진짜 아들, 정현우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선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더니 마침내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바뀌었던 운명들. 혜수는 긴 한숨을 내쉬며 3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고 그녀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것. 나는 네가 건강했으면 했어. 내 딸이 낳은 아이는 너무 약했어. 네가 우리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모두에게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선규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혜순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그러면 나는 남의 집 자식이라는 거예요? 라니는 눈물을 삼키며 선규를 붙잡았다.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널 내 아들로 키웠어. 그러나 선규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스며 있었다. 그때 정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원래 이 집의 아들이었다는 걸 우리 부모님도 최근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정현우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원래 정현우를 키운 부모는 라니와 혜순이 모르던 또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진실의 폭로. 정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저를 키운 부모님은 사실 친부모가 아닙니다. 원래 저를 키우던 분들은 오래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현재 부모님은 저를 입양한 거였습니다. 라니는 충격을 받았다. 즉, 그녀가 원래 낳았던 아이는 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운명의 장난이 벌어졌던 것이다. 정현우는 선규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저도 이런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라니는 눈물을 흘리며 정현우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몰라봐서 미안해. 그 순간 선규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나는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닌 건가요? 그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선택의 순간. 혜수는 바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모든 걸 망쳐놓았구나. 나는 단지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라니는 손을 뻗어 선규의 어깨를 붙잡았다. 선규야.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혈연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널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하지만 선규는 그녀의 손을 밀어냈다. 엄마,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난 도대체 누구죠? 나를 키운 부모님도 아니고, 나를 낳은 부모님도 아니고, 나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인 건가요? 그의 눈에는 깊은 혼란과 상처가 서려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그렇게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그 후 몇 달 동안 선규는 가족과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 그는 조금씩 라니와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한편 정현우는 친부모를 알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애정도 놓을 수 없었다. 그는 두 가정의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혜수는 결국 병을 얻고 말았다. 그녀는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라니와 선규, 그리고 정현우에게 말했다. 나는 잘못했지만 내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내가 너희를 속인 건 죄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건 거짓이 아니야. 선규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잡았다.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요. 그렇게 30년 동안 얽혀있던 진실은 마침내 드러났다. 가족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모든 것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선규의 선택. 이야기가 끝난 지 몇 년이 흘렀다. 선규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라니와 혜순이 자신을 키운 부모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자신이 그들의 혈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혼자 여행을 떠났다. 가족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였다. 바닷가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찾는 거야. 그는 결국 가족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는 이제야 스스로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정현우의 새로운 가족. 한편 정현우도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친부모를 알게 되었지만 그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두 부모를 모두 존중하기로 했다.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며 그는 자신의 뿌리를 두 가정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정현우는 결국 라니와도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쌓아갔다. 혜순의 마지막 편지. 혜순은 병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을 걱정했다. 그녀가 남긴 편지가 있었다. 나는 많은 실수를 했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행복하길 바란다. 라니와 선규, 그리고 정현우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그들은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인간의 자아는 20살이 지나면 형성되고 그때까지 키워준 부모를 둥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이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선규와 현우처럼 모두와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혜순의 해명 없이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마음다락이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더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